최근에 우리 시장 풍토 자체가 대형주가 세게 가고 이런 장이었었잖아요. 전쟁 전에. 그게 지금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요 며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중소형주 잘 모르세요. 지금 RFHLC 어떻게 알아요? 좀. 시장이 바뀐 거죠. 올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이 원래 국장이죠. 원래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서 박스권 매매를 했던. 솔직히 지금 사도 됩니다. 여유 있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할매수 가능. 현금이 뭐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때를 기다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저보고 방산주 살래, 재건주 살래 그러면 저 재건주 사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재건이 먼저 아닐까요? 근데 판이 바뀌는 거는 일단 이게 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잠잠해야 그들도 아유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다 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가격에서 못 사겠어요 솔직히 방산주를. 방산뿐만 아니고 뭐 최근 3일 동안 제가 봤는데 모든 업종은 빠질 때 매수해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이러고 있는데 2주, 3주 있으면 또 실적 시즌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판이 달라져요. 기관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제일 정직해요. 실적 좋은 거 가고 안 좋은 거 죽어라 빠지고. 지금은 내러티브가 섞여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탁금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증시 대기 자금은 꽤 많은 게 맞잖아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쟁 스탠스가 줄어들어야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작정하고 때렸잖아요. 3조 받았잖아요. 다시 ETF로 사들어간다? 원장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총평부터 뭐 아무리 지지부진해도 총평은 필요하니까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만길이었고 어제 2시에 한번 내일이 만길이다를 한번 보여줬죠. 갑작스럽게 한 1시간 쫙 뺐으니까는요. 일반적으로 월화수를 방향성을 좀 내주면은 만길 당일은 그렇게 큰 방향성을 내주진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임할 때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변동성이 없었는데 유가가 왜 이렇게 뛰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시장은 이 정도면은 매우 잘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수 버튼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께 한번 사더니 이제 계속 팔더라고요. 3조 매도, 개인들 3조 1,000억 매수. 그런데 이 정도 치고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미장은 빠지고 유가는 오르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부장님 말씀처럼 개인의 매수세로 오늘 뭐 떨어지긴 했어도 그나마 방어한 장이긴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늘 장 어떠셨어요? 네, 혹시나 밀리면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재미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봤더니 현금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뭐 하겠느냐? 그렇다고 뭐 뭘 막 사들어가기도 그렇고 종목들이 움직이네? 이것만 하다가 오늘 그냥 끝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컴팩트하게. 원래 이런 한마디라면서요. 맞습니다. 총평은 원래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이 약간 뭐랄까 누구나 이제 뭐 이런 파생 관련된 만기였기 때문에 변동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를 우리 대표님한테 장표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데 유가 오르는 종목들만 아까 외국인들은 샀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오늘 시장 장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뭐 그래도 나스닥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도 만만치 않게 악재 나오고 있는데 내일 우리 열매 위원님께서 3호 신용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 내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결국에는 금리 같아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은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기술주는 요즘 잘 버틴다. 요즘에 소프트웨어 쪽들이 그래도 올라오네요. 네, 이거 괜찮습니까, 위원님? 뭐가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있는데요, 다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몇천 배 똑똑해요.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니까 사 마라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뭐 하여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저희도 얼른 똑똑해져야죠. 네. 저희 다 같이 내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일단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또 301조 동원해서 이제 또 16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참 열정도 대단하세요. 막 지적 리스크 이란도 때렸다가 여기 관세도 때렸다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모습들이고 이래저래 좀 부진한 상황들인데 그래도 뭐 시장 흐름들은 괜찮았다고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장세는
혹시나 조금 딥하게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 아니라 150 이외의 종목들을 본다. 핫해요, 여기 핫해요. 예, 이렇게 돼서 나 그쪽 안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거기 안 들어가도 어차피 나는 액티브 ETF에 간택될 수 있어. 이런 종목들이 막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선 일단 뭐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의 성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기관은 코스닥 매수로 마감됐네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은 역시나 예, 매수 버튼을 잊어버렸다는 우리 부장님의 말씀처럼 이거 뺏어 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끼워 넣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고, 개인 중심의 매수는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일단 예탁금도 빠지고 신용도 빠집니다. 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탁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 사다 보니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예탁금은 버티고 시장은 횡보, 신용만 빠지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둘 다 그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네. 환율, 유가 다 오르는데 금리까지 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0년물이 4.2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일단 뭐 시장은 약간 경계 태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 네. 이렇게 시장 동향. 경계태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 근무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근무 딱 나가서 약간 이상 상황이 발생한다. 줍줍. 네.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어느 레벨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빠지면 빠진 레벨이요. 일단은 뭐 또다시 5천선 온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그렇게까지 지금 5,600인데 10%또 빠져야 돼요. 아니 혹시나 이게 이제 원래 그물을 칠 때는 네. 약간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두고 거기다가 또 썰물 밀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럴 때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조수간만에 차가 크네, 그래서 더 많이 오게 되면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예, 근데 그런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보면 사실은 보통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 나는 어느 정도의 지수가 되면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 지수를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통은 그 지수보다 어느 정도 위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나 업종을 뭐 ETF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이 보시는 현 요 변동성 장세에서 나는 물려도 좋은데 이 정도에서는 한번 사와도 좋겠다라는 걸 얼마로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솔직히 네. 첫 번째 네.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도 물려도 될 정도, 그 좋은 답이다. 네. 되는데 네. 현금이 넉넉하셔야 돼요. 내가 현금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올인 다 그냥 밀고 들어가라고 해서 딱 세팅해 놓게 되면 네. 불안하실걸요? 네. 작은 뉴스에 따라서도 잠깐만 팔아야 되나? 어이구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거는 반대. 현금이 뭐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현금 항상 가져가고 하시니까 네. 그거를 일부를 쓰기에는 지금 지수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 만약에 이제 현금 여유가 뭐 여기서도 좀 들어오고 또 와이프가 갑자기 돈 만기가 됐대요. 예금 만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 써 그러면 땡큐. 그래서 그런 들어온 또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딱 갖고 있다. 설정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쪽에서 여유 있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할매수 가능. 오케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부장님은 팔기도 또 사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막상 또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엄청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사도 시청자분들 된다? 들으실 때 이제 네. 장난하는 거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그래서,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자신감입니다. 그게 내가 얼만큼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대표님처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사실 자신감을 없게 만들어요. 오늘도 쟁일 질질질질 거리다가 2시에 뿅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가 이란에서 인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용? 근데 그거 오보라면서요 또.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용 그러니까 진짜.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는 2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2시라 그러잖아요. 2시에 만나 이러는데 맨날 안 오고. 근데 2시에 어제는 밑으로 갔고요. 세게. 오늘은 2시에 위로 갔어요. 근데 그때 약간 유가 관련 혹은 전쟁 스탠스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거 일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 뉴스 플로우가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워낙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뉴스를 보면서 주식을 산다? 사실 저는 뉴스를 봐야죠. 다음에 고객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 선배님들은 뉴스 안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냥 그 봉이라든지
혹은 차트 모양만 가지고 적당한 펀더멘털이 있으면은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뉴스에 휘둘리기 싫으니까 그러셨던 거겠죠. 어찌됐든 저희는 본다는 전제로, 그리고 요즘은 워낙 언론이 워낙 많이 다 팡팡팡 뜨니까는 안 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하다 뭐냐면, 사기도 애매한 건 크게 사기 안 보여요. 좀 내가 자신감 있게 살고. 대형주가 지금 여기서 5,583인데 바로 6,000포인트 가면 사야죠. 5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내일 이런 게 아니고 뭐 몇 주 정도? 좀 쉬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00만 원 미만인데 사기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뭐, 가상 대표 주니까. 100만 원 갈 건데. 갈 그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만 이상, 그래 110만 원이라 할게요. 네. 갈 건데, 신고가 갈 건데 바로 치는 것보다는 한번 깨졌다 올라올 때는 W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V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던 경험이 우리는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빠졌다서 빠지면 사도 되는데 많이 못 사겠는 거죠. 올랐다 빠졌다 할 거니까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정말 바닥권에 있어서 바로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장이 괜찮으면은 이거 바로 돌파 나올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 사요. 많이 사요. 바로 돌파 나올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돌파도 아니고 바닥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총알이 적으면 이제 한 번에 지금이다 할 때 사야겠지만, 총알이 넉넉하면 지금도 충분히 어느 정도 분할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이거는요. 지금 오늘 장 보시면은 움직이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럼 장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땐 해야죠. 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풍토 자체가 뭐라 그럴까, 대형주가 세게 가고 이런 장이었었잖아요. 전쟁 전에. 근데 그게 지금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요 며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중소형주 잘 모르세요. 지금 RF, HIC 어떻게 알아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RF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고요? 뭐 이러잖아요. REF는 압니다. RF 알, 저도 RF 알면 너무 연식이 위로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 오면 이렇게 코스닥 얘기를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코스닥이 이제 어닝이 없고 밸류가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코스닥이 오르고, 심지어 코스닥 150보다 코스닥이 더 오르고 뭐 이렇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좋은 거냐? 예를 들어 그냥 코스닥 ETF라도 사든지, 아니면 진짜 그중에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소부장이나 미래가 밝은 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좀 흘려 있으니까 반도체를 사던 뭐 모멘텀이 좋은 조선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느 쪽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정상적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손바뀜이 나옵니다. 중소형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타이밍이, 두 달 동안 한 50% 지수가 올랐는데 3월 달부터는 그러면 약간 슬로우해진다 그러면 중소형주가 갈 타이밍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1월 달에 1월 효과와 함께 막 바짝 올랐다가 또 이제 중소형주까지 뭐 다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약간 슬로우해진다 그러면은 약간 1분기 실적 나오면 4분기 실적 기반에 1분기 실적까지 같이 겸해서 한 4, 5월 달쯤에는 중소형주 장세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것들 뭐 탁탁 튀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의 연관성까지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액티브 ETF가 짜잔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수급도 보강이 될 것 제가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희한한 게, 액티브 ETF가 두 개 합치니까 시총이 네. 한 1,000몇백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종목을 데일리로 뉴스를 보면서 그걸 팔로우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이 되겠다. 우리 대표님 정도의 전문가라면 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냥 요 잔잔바리에 투자자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역시 핵심을 바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장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본업이 이거다. 네. 그런 전업식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대형주 뭐 그래봐야 오늘 하루 종일 해봐야 2, 3%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졸리기밖에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맞는 자세가 아니고, 거기다가 충분히 유동성도 있고, 그러면 시장이 어차피 움직입니다.
근데 그 자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ETF가 지금 이 정도인데 시장 안정만 돼봐라. 나 저기다 돈 넣겠다. 코스닥 안정만 되게 되면 어차피 코스닥 레버리지 150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종목까지 할 사람은 하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금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이게 또 지금은 1%지만 이게 자금 들어오게 되면 이거 더 늘릴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먼저 선 반영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종목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코엑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들이 산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뭔가 약간 성장이 있든가 아니면 실적이 턴하는 걸 보여줬든가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이 좀 있는 종목들이 네. 있어요. 근데 좀 물론 시총은 작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원래 중소기업은 그런 거 갖고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막 뭐 해야 되는데 바쁜데 나 코스닥에 보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막 매매하고 있고 이거 요즘 화장실에 잘 안 나온다면서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매매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코스닥 150 ETF로 해라. 코스닥 하시려면. 그걸로 갖고 계시다가 차라리 시장이 안정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액티브 ETF로 바꾸세요. 그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기에 들어왔을 때 부장님은 그럼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고객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저는 일단은 말리겠어요. 말리는 오. 쪽으로. 말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우리 대표님 이게 원래 잘하시는 분과 이 시장에서 솔직히 요거는 요 매매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오케이. 네. 이게 힘들어요.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ETF 구성 종목 ETF 탭에서 구성 종목 눌러서 차트 옆에 띄워놓고서 타타타타타 눌러보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인 거 오늘 튀는 거 그래서 한 3개 골라놓는단 말이에요. 편하게. 그래서 요거 튀면 내가 붙겠다. 요 정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늘 여기 레포트까지 나왔다. 그럼 제대로죠. 쫙 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보니까 요게 보이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가랑 대표님과 알았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요 매매가 요 이틀 동안에 딱 이제 정형화된 폼으로 잡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바뀌어요 시장이. 오늘 정말로 오늘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사실 어제 미국장을 보고요. 오늘 반도체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반도체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생뚱맞게 바이오 움직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 뭐 굳이 얘기하자면 CPI가 괜찮았다? 사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다소 이렇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뭐가 움직일지가 예측되는 시장이 있어요. 예측되는 시장은요. 제가 전지전능해서 예측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예측이 돼요. 이거 돌면서 이거 돌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하루 이틀 안에 대부분 올라요. 또 업종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정이 안 돼 있고 내일 뭘 매매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액티브가 지금 괜찮어. 근데 액티브를 지금 튀는 거 내가 잡아야지 이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어렵다. 예. 그러면 역시 만약에 코스닥으로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를 하라 이렇게 조언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그게 조금 편해 보이고요. 네. 편해 보이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코스닥 150 막 움직일 때도 말씀드린 조언인데 액티브든 타임폴리오였거든, 코액트든 타임폴리오였거든 그 안에 종목들이 있잖아요. 40개, 50개 있는데 거기서 좀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의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는 게 끼는 무슨 뭐냐면은 말씀이시죠? 이거 대표님 웃으시잖아요. 튈 때 확 튀는 놈들이 있어요. 눌러보면은 그런 종목들을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매매하실 때 원래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어렵잖아요. 일단 ETF를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아우 너무 어렵다. 알겠습니다. 아래 흐르는 자막을 일단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업종 업종 이야기 얘기죠. 본격적으로 그렇지. 가기 전에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네. 이제 오늘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는지부터 한번 짚고 가야겠는데요. 장표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에너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유가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처럼은 뭐 무슨 방산주 간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잘 안 가요. 물론 시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되면은 유가 중동에 있는 유가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신경을 많이 쓴다. 바꾸자라고 하게 되면 벌써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신재생 쪽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쪽인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주식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대리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나왔기 그 정도로요? 때문에. 예,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탈피해야 된다. 바꾸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해봐야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일단은 뭐래도 바꿔놔야 나중에 편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 풍력, 태양광 거기다가 원자력 이건 또 요거랑 또 피팅 밸브 간과하는 대미투자 1호 관련된 네. 쪽에서 거기서 또 얘기 나오는 요즘 거고. 무슨 회사에 대해서 SST 엄청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또 SFC는 SFC 오랜만이다. 이것도 두산 퓨어스를 오늘 또쭉 네, 오랜만이네요. 힘내고 있고 그런 회사들 또 강한 모습들로 보여줬고 그리고 또 조선 기자들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것 같다 써라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제가 보기엔 이번 상황에 수혜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또 앵커분이 어느 분이셨 조목까지 골라달래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 아니실까요? 저는 아니었나 봅니다. 소장님이셨을 것 같은데. 왠지. 아니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억울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모니터링 물어보시니까. 하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여성분이셨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그게 제일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통신 장비는 아직 안 꺾였는데 일단 좀 약간 목에 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쪽도 여전히 버티는 종목들은 버티고 또 이쪽에 비료 요소 관련된 쪽들 여전히 좀 강하고 어우 전쟁 때도 처음에 올랐던 업종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대로 좀 이어졌다는 쪽이고 하락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나 웬만한 건 다 밀렸다 쪽에서 예,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하락 업종 없습니다. 이렇게 할 날을 기다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딱히 뭐 어떻게 흘러갈지가 읽히는 장이 아니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딱 건드리면 튀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지금 같이 대표님과 함께 살펴본 업종 중에 그런 업종이 있었을까요? 건드리면 튀는 거요? 네. 끼가 있는 거. 끼가 느껴지는. 여기서는 조선 기자재랑 통신장비죠. 사실 일부에서도 우리 윤지혜 대표께서 조선기자재 쪽 재성장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저쪽은 그래도 실적이 답보돼 있잖아요. 기자재 쪽은 조금이라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대형사보다는 약간 작은 게 움직인다면은 그쪽을 건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막상 근데 직접 건드리는 순간 또 대형사 가요. 장이 바뀌면은. 그래서 오늘처럼 오르는 날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거 오른 거 쫓아잡지 말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제 올라간 거 빠졌고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루 연속성이 없어요.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못 드렸는데 내가 아는 거 하면 돼요. 그 종목 특성을 내가 알고 있고 이거는 요 정도에서 너무 과해. 요 정도는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정도 들어가면 요즘 장도 수익은 나더라고요. 네. 장이 살아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면은 이게 또 살아 있으니까 발동을 해요. 또 싸다 이러면서. 그러면 달리 말하면 기존에 읽었던 어떤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써 있는 업종들 자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좀 작은 업종이 많고요. 그리고 매매가 원래 까다로운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주 전에 전쟁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쟁일 우리 삼성전자만 얘기하고 오늘도 150포인트예요. 오늘도 200포인트예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기억나는 게 반도체 고만 얘기하라는 얘기가 댓글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 좋았는데 맞아요. 지금 한 일주일 반 만에 지금 장이 컬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그 장이 맞냐 이 장이 맞냐 이것도 답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서 나한테 맞는 걸 하신다는 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내가 적응해서 이걸 막 하다가 이틀 있다 바뀌면 어떡하시려고요. 정말로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졸렸어요. 저도 이게 매매하다가 이거 해봤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말 자체가 보여요. 요가 2, 3%, 3, 4%는 한 3분 만에 나올 것 같아요. 통신장비 갑자기 촥 빠지면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매매 영역이지. 내가 투자로서 좀 모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좀 다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좀 제가 그저께 이런 말을 한 적이 그저께 이런 것 같은데 아예 높은 걸 하든지 지금에서는 아니면 아예 안 움직이는 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인 게 뭐예요? 누가 물어봐 조선이라 그랬어요. 이틀 동안 움직였거든요. 그럼 오늘 입장에서 뭐가 안 움직였지 했을 때
엔터는 안 움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내가 들고 있을 때 편한 업종을 어닝 대고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더라도 쟤는 왜 들어왔어가 아니고 그래 들어올 때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럴듯한 움직이지 않은 업종을 좀 찾는 것도 저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갖고 오신 내용 중에 사실 아까 업종을 보면은 뭐 강관, 조선 기자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결국 된다는 얘기는 유가가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약간 믿음이 있을 때 저런 게 가거든요. 이거는 20년 전에도 똑같았었으니까. 그렇죠. 비축유가 방출했는데도 유가가 오른 이유를 갖고 오셨길래 네.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논리랑 맞아떨어지잖아요. 요 얘기 오늘 해주시면 지금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찾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사실은 근데 또 당장 내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현재는 그러니까 쥐어짜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 일단 뭐 지금 저 자고를 갔더니 뭐 이런 얘기들 뭐 계속 전 처음 알았어요. 무인 고속정도 있대요. 네, 있겠죠. 뭐. 들어온 해상판이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뉴스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면은 아이고 불안해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자꾸 뭐 형제 국가니 뭐니 보다도 일단 지금 주변국에 이런 것들 저장 시설 이런 거 공격을 해야 유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가장 유가가 올라갔을 때 취약한 쪽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어차피 예,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를 계속 상승을 자극하는 쪽들이 나오는 않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단기에 끝나면 비축이 이렇게까지 많이 아플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왜 안 빠질까니까 비틀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게다가 또 실질적인 효과는 이제 IEA 회원국이 각자 보유한 비축률을 풀면은 실제 소비까지 전달되는데 이게 그럼 소비까지 들어가려면 원유 가지고 또 정제하고 하다 보면 시간들이 60에서 90일 걸릴 수 있다. 그 사이에 돈 없어요. 물가 두 차례 걸리게 되면 물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카드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 전쟁이 만약에 안 끝나게 되면 추가로 풀 물량이 없는데 유가는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 그리고 또 지금 뭐 부정적인 측면 쪽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게다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비축유 방출 다음은 전쟁 국면을 마무리하는 걸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보통 1, 2주 안에 이제 약간 단기로 끝내겠다고 하게 되면 일단 4, 5주보다 빨리 끝낸다 그러면 보통 이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간쯤에서 거의 결론이 나오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유가는 더 오를 텐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그런 쪽 보는데 그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정부의 입장들이 안 나온다. 그럼 골치 아프죠 또 연장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있는데 또 하나 이것만 잠깐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서 WTI가 그냥 유가를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선물입니다. 네. WTI 선물. 이거는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뜯어왔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선물이고요. 두바이유라는 게 현물인 거 이게 현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는 선물은 87달러, 현물은 113달러입니다. 현물이 더 높아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워낙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항상 선물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가격들을 뭐 이자 비용이나 보관 비용 이런 거 다 합치게 되면은 선물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반대일까요? 지금 보게 되면 현물은 113달러인데 선물은 87달러예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백어데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반응은 선물이 먼저 약하다. 조만간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아까 나왔던 내용들과 반대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아니야 우리 그래도 타코가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만들 거야라고 해서 그래서 선물이 뭐 약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반대는 그게 아니네 그러면 선물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현물이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는 내용들이라고 있죠. 이게 제일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빨간 옷 입은 만큼 그런 안 노노노 그런 상황 쪽에서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가를 볼 때 이제 이렇게 질적 확정 리스크가 생기고 뭐 전쟁이 벌어질 때 이제 유가를 많이 보게 되지만 사실은 또 이런 전쟁이 발생하거나 할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업종이 또 방산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제공해준 어떤 기기들인지 막 이런 것도 뜨기도 하는데 그건 대표님께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우리나라 방산 업종 투자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너무 좋죠. 이번에 천궁2가 제대로 홍보를 했죠. 천궁이 계속 나와요. 제 알고리즘에. 패트리어트랑 계속 똑같다고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저 밤에 그 영상 보고 진짜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 오다 유튜브에. 빵 터지잖아요. 대단하죠. 예. 엄청난 겁니다. 이제 공돌이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예. 예. 그런데 제주에 방산 물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 어제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아마 LIG 사실상 넥선 중요한 같은 것 거가 같아요. 이제 네. 결국은 우리나라 패트리어트니까 올라갈 때 사서 음봉에 물린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딱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차트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아. 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좀 잠깐 매매하려고 했는데 제일 빠른 건 최근에 기억나시면 방산입니다.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 내가 그 현금을 가지고 놀긴 싫고 여기서 내가 매매하다가 올라갈 때 쫓아서 불리는 거죠. 결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산은요, 저도 매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방산은 빠질 때 사야 먹습니다. 조용할 때 사야 먹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닌 거네요. 지금은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방산이 1분기 실적 프리뷰가 아직 안 나왔죠. 나올 때가 아직 안 됐죠. 한 달 정도 남았지 1, 2주. 않습니까? 예, 2주, 3주. 아. 그럼 어찌 됐든 그거 보고 2분기 어쩌고 1분기 어쩌고 갖다 보고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1분기 좋다, 4분기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 쉬었어요, 방산은. 근데 1분기 좋아진다. 근데 이 내로지 붙으면 세게 갈 것 같아요. 기간도 붙어서. 그럼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이러고 있는데 2주, 3주 있으면 또 실적 시즌 들어가요. 그러면은 또 판이 달라져요. 기관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제일 정직해요. 정직하게 움직여요. 실적 좋은 거 가고 안 좋은 거 죽어라 빠지고 좀 힘들게 빠지긴 하지만은 지금은 내러티브가 섞여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뿐만 아니고 뭐 최근 3일 동안 제가 봤는데 모든 업종은 빠질 때 매수해 먹습니다. 아하. 진짜 사는 걸 언제 하는가가 같은 업종이라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특히 생각이 지금일수록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어떤 분께서 그러던데 맨날 그랬다. 이제 반도체는 오를 때 사도 먹었죠. 최근에. 반도체는- 요즘 장 오를 때는 안 그랬죠. 역시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뭐 아니에요. 그래. 2주 전에는 네. 그냥 쫓아서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죠. 예. 네, 진짜. 시장이 바뀐 거죠. 올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이 원래 국장이죠. 원래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서 박스권 매매를 했던. 네. 약간 그걸로 들어온 것 같으세요 이미?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그 2주 전에가 낯설었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더 많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방 베팅의 시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예탁금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증시 대기 자금은 꽤 많은 게 맞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 변동성을 했던 게 개인들의 일부 손절이라고 한다면 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 아직까지 진입을 못 하시고 있으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쟁 스탠스가 줄어들어야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요즘 ETF 매수 많이 줄어들어도 하시는데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안 들어오니까는요. 저 전쟁통에 무슨 주식을 사요? 처음 하시는 분이. 그렇죠? 그때는 너무 조용했어요. 사실 2주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도 없었어요, 별로. 그럼요. 그때는 매크로 따질 것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CPI부터 시작해서 유가, 전쟁 막 이러니까는 너무 떠들어대니까 우리가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저는 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상방하는 것보다 상방 세게 나오는 것보다는 적당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 작정하고 때렸잖아요. 작정하고 때려 3조 받았잖아요. 이거 기초체력 플러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ETF로 사 들어간다? 그러면은 좋은 장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방사는 좋기는 좋은데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닌 것 빠질 때. 같다라는 날면서. 예, 판단이시고 채팅창 보면 이제 찰 유튜님은 지금이 피크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이긴다님은 방산주 늦게 사고 빨리 사고 역시나 시기가 중요한 것 같다란 말씀. 튜닝 분할매님은 방산도 반도체 빠지면 같이 빠지더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는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닌데. 어떠세요? 부장님의 방산 좋기는 좋은데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대표님? 조금 다릅니다. 네, 방사는 가장 큰 핵심이 수주 산업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수주 산업이 이 상황 쪽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달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이더는 근데 솔직히 이런 자리 쪽에서 잘 사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털어먹고 지금 쭉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이제 이러고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이 방산이에요 지금. 근데 기회는 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한번 시세가 나게 되면 약간 좀 조촐하게 이렇게 거래투지 좀 빠지고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다가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네네. 어제였나 그 제가 공부해서 갖고 오겠다라고 했던 거를 딱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왜 지금 천공과 L3인가? 예, L3이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현대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공망이 이제 생존의 필수 무기가 됐다라는 쪽인데 미사일 날라오고 자폭들어 들어오게 되면 나 방공망을 갖추고 있을 때가 그러면 방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방어 이제 니네 끝났니? 니 혼자니? 그다음에 바로 공격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미사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방공망을 갖춰놨어요. 뭐 얻을 걸 갖고 오든 뭐 미국 거든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이 세게 안 옵니다. 갖고 있는데 애초에. 저기다 날려봐야 돈만 날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저 나라는 아예 저 나라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쪽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오죠. 이것도 그렇겠네요. 네.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축해서 뭐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 만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요격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패트리어트 한 대가 55억이랍니다. 근데 자폭드론 하나 3천만 원. 그래서 이게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패트리어트 두 발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이걸 막을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3천만 원 막으려고 그러게요. 100억을 날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수지 타산이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천공과 L3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이것도 비싸긴 비싸요. 17억이면 그렇죠. 그래도 좀 싸다. 안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요격률도 뭐 96% 기록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각받는 게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K방산의 솔루션이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고고도 저기 그 대륙간 탄도를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LSM으로 막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도 그러니까 옆 나라 쪽에서 날아오는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천공으로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고도 드론 정도는 비공으로 막습니다. 이거 딱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세일 잘 때 갈 때 요 그림만 딱 갖고 중동 가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돈 좀 쓰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죠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판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수주가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 시스템이 비싼 이유가 이 관련돼서 그러면 시스템을 그러니까 먼저 솔루션과 시스템을 딱 갖추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이게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레버리지가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600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 사우디와 UAE 그 아랍에미리트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당한 걸프 6개국은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상태 지금 상황에서 수주 안 나옵니다 절대. 지금 다 정리할 게 더 큰데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네, 여기서 바로 사인해 가지고 뭘 합니까? 어차피 시간도 걸렸고 조달하는데 그렇게 딱 사드 배치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또 시스템이 아닙니까? 네, 새로운 수주 소식 들릴 땐 이미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 전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보고 네. 방산주 살래, 재건주 살래 그러면 저 재건주 사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재건이라서?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저한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판이 바뀌는 거는 수주가 막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이게 좀 끝나야 될 것 같아 좀 잠잠해야 그들도 아우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다 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재건이 먼저 아닐까요? 그런 상황 쪽에서 저는 재건을 먼저 보겠다. 그러면 약간 순차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재건 가서 이게 뭔가 투자 관점에서 이익을 줄 때 먹고 그 다음에 방산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오랫동안 묻어놓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재건이 먼저예요. 그쵸. 지금 가격에서 못 사겠어요, 솔직히 방산주를. 그거는
일단 아무리 뭐 저한테 돈을 2조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네네. 못 사겠습니다. 그거는 또 2조 시대 나오네. 아 이거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의 주가가 아니다. 방산이 전반적으로. 네 원래 한번 저 트렌드를 맞춰서 이렇게 쭉 비싸는 좀 비싸다보다 좀 올라온 주가는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거기서 요번에 보니까 또 의외로 정유주 불리신 분도 많아요. 네. 그래요? 네. SOL이 17만 원까지 갔었죠 그거. 네.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가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서 또 물리신 분도 많더라고요. 이쪽들이 원래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기다 파셔야 되는데 그게 파는 게 아니라 사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섹터와 업종의 특성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약간 다른 스타일의 업종을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 이쪽에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 이 통신 장비라는 게 옛날부터 무슨 쥐 할 때마다 올랐던 거고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우주 일렉트로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많이 가는데. 근데 그게 막 이러더니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페이스X의 이 스타일링크가 있게 되면 통신 장비가 무슨 필요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통신 장비 오르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스토리는 좋은데 개별 종목이 뭐 좋다라고 좀 보고서 나오고 있으니까는 뭐 스토리 좋은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라도. 편하게 기존에 이제 기존 구리선으로 AI가 발달을 하면은 거기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베라루빈으로 바뀌거나 그러면은 압도적인 속도를 보내야 되려면은 빛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광통신 관련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내러티브가 맞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이런 광통신 관련주가 어제 삼성이랑 엔비디아랑 RAN 이런 동맹을 얼라이언스 맺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뭐 이게 지금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개별 종목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기 근데 너무 빨개요 재무제표가 열어보면은. 예. 근데 매매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아까 똑같습니다. 그냥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제가 크게 사야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다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멘텀이라 그러죠. 언제 재료가 언제까지일 것 같냐 했을 때 대표님 GTC죠. 네. GTC가 다음 주인데 다음 주죠. 오늘 목요일이면 2거래일 정도의 남은 모멘텀을 내가 여기서 영혼을 불태울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현금으로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딱 느낌이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얘를 권하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아, 저는 언제든지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아니라 뭐랄까 얘가 지금 사기에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신다는 얘기네요. 많이 올랐어요. 저 개별 종목 많이 올랐고 오늘 조금 위에서 거래를 터지면서 음봉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어제까지는 다 양봉인데 그래서 이렇게 음봉 터지고 하면은 매매거리는 좀 줍니다. 타탑을 근데 주긴 주는데 그 주다가 마지막에 됐을 때 그 음봉이 마지막 음봉이 못 팔아요, 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손 빠르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예.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까 종목에도 업종에도 있었는데 통신장비가 관련된 얘기도 어제 스테이지 다 했고요. 하셨나요? 네, 아. 미리 다 했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제 슬픈 스토리도 말씀드렸고 대한광통신 이틀째 상한가 가겠어. 그러고 걸었더니 그냥 훅 가져갖고 오늘 승질 나서 다 던졌습니다. 그냥 에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GTC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로봇도 그냥 스템 한번 잠깐 볼 때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2년째 연속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대차도 같이 가서 또 아까 보니까 또 그 제스노왕 선생님이 자기네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자율주행 타고 이렇게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피지컬 AI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 자율주행이 좀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그러면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아까 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들어가는데 새로운 판을 바꿔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또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세로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쉽게 안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갖다가 차익을 나오고 쭉 약간 좀 밀리는데 버텨요. 버티게 되면은
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로봇도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게 되면 어디서 야 아시모프 공상 영화나 보고 와 이러면서 막 어디 아톰 세대잖아 이러면서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쭉 가게 되면은 아마 그런 얘기부터 안 놀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보여도 광통신 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빛을 광자야 이거 쓰더라고요. 빛광자가 맞고요. 근데 그거는 또 나중에 가서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무리하지 말자. 또 기회가 나올 때 그 GTC 내용 보고 그다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진 않은데 조선주 이야기 좀 해볼까 봐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LNG 공급 구조도 바뀌고 뭐 LNG 선수가 확대될 거다 이러면서 뭐 저희 아까 매매 동향 볼 때도 조선주 네.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또 있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분석 평가 간단히 한번 조선주는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고요. 뭐 수주도 계속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너무 올랐었던 2주 전까지 그때 워낙 반도체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눌려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은 눌려 있을 때 볼 때가 가장 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근데 지금은 약 이틀 정도 지금 시장에서 세게 쳐다봤습니다. LNG 때문이라도 뭐 때문이라도. 그럼 그러면 방산처럼 아직 들어갈 때는 아닌 거예요? 관심이 좀 많아서. 방산이랑은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편하게 조선은 샀어요. 예를 들어 내일 사서 물리면 좀 더 사도 되는 것 같고 좀 단가를 낮춰서. 근데 방산은 단가를 잘못 낮췄다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부담 없는 지점이다. 동의하세요? 이게 주가가 조정을 잘 안 받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의도가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준비가 되는 걸 미리 이제 주가가 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확산이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거냐,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삼성중공업 예로 들면은 33,000원대에서 그걸 바로 치고 나가서 계속 그냥 쭉쭉쭉 간다 그러면 기대감이 막 붙다 보니까 그때는 조목 확산이 나올 거고, 33,000원대에서 멈춘다. 그래서 또 약간 좀 줄줄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것도 미리 올랐잖아.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또 다른 데로 갈 거고. 그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유가가 빠지고 전쟁, 뭐 종식선언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선주가 더 하겠느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런 쪽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어떻게든 수혜로 받고 움직였던 쪽들은 또 약간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